프랑스는 와인의 나라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걸 포함하면 와인 산업이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매출 효과가 우리 돈 100조 원을 훌쩍 넘기거든요. 또 프랑스의 무역 수지에 있어서도 세 번째로 큰 흑자 산업이죠. 와인 수출 3대장 중에서도 언제나 한 자리를 차지해 왔고요. 와인은 프랑스 문화의 상징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대한 프랑스의 산업이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3년만 해도 프랑스 전역에 쌓인 와인 재고가 무려 300만 헥토리터, 즉 4억 병 분량에 달하며 정부에서는 농부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포도나무를 뽑아버리는 정책을 진행 중이죠. 심지어는 재고가 너무 쌓이니까 와인을 화장품 제조용 알코올처럼 다른 산업에 쓰는 방향까지 고려 중입니다. 프랑스의 자부심이었던 와인은 왜 갑자기 골칫덩어리로 변해버린 걸까요? 프랑스인들에게 와인은 물입니다. 1960년대에는 한 사람당 연애 120리터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걸 하루로 나눠보면 매일 3잔씩은 마셨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마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다 옛말입니다. 지금은 저게 3분의 1로 확 줄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와인을 이긴 술이 등장한 건데요. 바로 맥주였죠. 2025년 한 해 모든 프랑스인들이 마신 와인은 22억 리터인데 이제는 맥주가 이걸 넘어섰거든요. 프랑스 와인 소비량은 60년 넘게 하락해 왔는데 맥주는 와인보다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프랑스 주류 시장의 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전체 소비량이 역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가정용으로 팔렸던 술들은 맥주가 와인을 앞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바게트와 와인이 아닌 바게트와 맥주를 든 파리지행이 된 거죠. 이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프랑스인들에게 와인이 그저 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식의 나라이기도 한 프랑스에서 맛있는 요리와 와인을 함께 즐기는 이 식사법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식사 구성에는 와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죠.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져 특별했던 와인이 이제는 고리타분한 술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의 진심인 나라답게 정부기관에서는 1980년부터 와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왔는데요. 최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인을 매일 마신다라고 답한 프랑스인이 고작 11%였던 거죠. 10명 중에 고작 1명 수준인 거예요.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절반 이상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프랑스인의 와인 사랑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와인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MZ세대죠. 같은 조사에서 젊은 세대 2명 중 1명은 아예 마시지 않는다라고 답했거든요. 와인의 나라 자손들 절반이 와인을 입도 대지도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와인이 어렵고 무거워서입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와인은 식사 때 곁들이는 술이죠. 가족이 모여서 오래 이야기하며 마셔야 하고 한 번에 빠르게 마셔서도 안 되니 격식까지 차려야 합니다. 게다가 한 병을 따면 전부 마셔야 하죠. 생각보다 쉽게 마시기 힘든 거예요. 값도 싸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과 비교하니 젊은 세대에게 와인은 그다지 매력 없는 부모님 세대의 술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2번째 이유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는 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죠.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수많은 나라의 Z세대들은 밤늦게까지 무리해서 음주하지 않습니다. 유흥이나 음주를 할 시간에 차라리 운동이나 자기계발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한 용어도 생겼고요. 젊은 세대 모두 의도적으로 술을 피하는 겁니다. 결국 와인의 위기는 맛보다도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생겨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프랑스는 현재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요가 분명 줄어드는 추세인데 공급량은 꾸준하기 때문이죠. 프랑스 청년 2명 중 1명이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던 2023년에도 프랑스의 포도밭 크기가 서울시의 13배 크기였으니 그때까지도 규모가 엄청났던 거예요. 물론 정부가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2008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서울 하나 크기의 포도밭을 없앤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포도밭을 없애본 적이 있던 정부는 2023년부터 농가가 포도나무를 뽑으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가 됐죠. 여기에 들어간 지원금만 약 5천억 원입니다. 와인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만들려고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선 이게 최선일 겁니다. 포도밭을 줄여야 앞으로 만들어질 와인이 줄어들고 그래야만 와인 가격의 폭락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미 만들어진 엄청난 양의 와인들도 돈을 들여서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한 예시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중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바이오에탄올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정말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죠. 결국 프랑스 와인의 위기는 현재 단순한 소비 감소를 넘어서 산업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인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프랑스에게는 더더욱 그랬죠. 생산하고 마시는 모든 걸 포함하면 와인 산업이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매출 효과는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식탁의 일부이자 문화의 상징,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거대한 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24년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게다가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며 기후위기가 각 나라의 포도밭을 흔들고 있고 미국의 관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수출 시장도 예전 같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실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식탁을 지켜온 와인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랑스 와인은 예전 같은 자부심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